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개척교회를 다녀온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감염 전파 과정이 매우 빠르고 복잡한데요. 한 전파에서 다음 전파에 걸리는 시간이 불과 2, 3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코로나19로 석 달간 서울의 상점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상점 매출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는데요. 한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도 못 받고 갔네 뭐 그런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에서 인천 개척교회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천 개척교회와 관련된 양천 29번 확진자가 신월동의 부활교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심다혜 기자, 먼저 현재까지의 발생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양천구에서는 지난 2일에 추가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3일에는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은 신월동의 부활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1명은 KB생명보험과 관련이 돼 있고 1명은 해외 입국자 확진자입니다. 네, 현재 인천의 이 개척교회발 확진자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인천에서 시작된 이 확진이 신월동의 부활교회로 지금 이어진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 개척교회에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제 양천 29번 확진자가 있는데 지난 28일에 신월동 부활교회에 한 4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13명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있었고 그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추가 확진자가 타 지역구긴 합니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양천의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보면 이 28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교회를 방문했던 이런 이력들이 있어서 또 다른 추가 접촉자도 나올 가능성이 좀 노구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회는 일시 폐쇄 조치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지역을 좀 돌아다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네, 이게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저희도 좀 듣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한 확진자가 확진 통보를 받은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이제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건데요. 이때 지역 주민들과 이제 분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인터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쭤봤죠. 다녀주냐고. 같은 뭐지? 같은 접촉자였잖아. 접촉자였기 때문에 물어봤죠. 검사를 하셨냐고. 검사를 했다니까 본인이 확진자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양성이라고. 코로나 걸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양성이라고 본인이. 그래갖고 어제 싸움 났잖아요. 집에서 병원으로 갈 것이지 여기는 뭐하러 왔냐고. 사실 확인을 위해 양천구 보건소에 문의해봤습니다.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확진이 어제 되셔서 어제 연락이 본인들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 근처에 집이 교회 근처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마 저 신분증을 가지러 뭐 아들하고 마스크를 쓰고 잠깐 갔다가 어찌됐든 그 목사님은 그날 뭐 저 이송 조치되고 그 교회 안은 소독 조치 끝내고.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확진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어쨌거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방문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거 자가격리 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보건당국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예.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이송하겠다는 요청을 하고 또 본인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입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하는 이제
행정적인 용어가 1대1 전담 공무원이 붙고 이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이런 이제 대상자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집을 나간다든지 하는 위반 사실이 적발이 되면 그때 이제 자가격리 위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경우는 일단 주민등록지상으로는 집이 교회로 또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딱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 지침의 사각지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정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좀 감염 차단을 위해서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조심하고 타인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런 노력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서 자가격리 위반자는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내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인들의 노력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교회 관련 확진자가 2일 하루에만 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을 들썩이게 한 물류센터발 감염에 이어서 종교단체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의 개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양천구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특히나 무증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수도권 내 지역사회 감염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태원 학원 강사발 전파 사례를 보듯이 수도권 감염 전파 과정이 매우 빠르고 복잡한데요. 한 전파에서 다음 전파에 걸리는 시간이 불과 2, 3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정상 발생하기 전에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감염도 굉장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든지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충분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로 불명의 확진자, 흔히 이제 깜깜이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감염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태원 학원 강사와 같은 전파 경로가 우리가 모르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이러한 그 N차 감염이 생긴다는 것은 그 N-1차에서 또 다른 경로로 전파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퍼져나가는 지역사회 감염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처럼 이 종교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소모임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있어 왔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은 데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같이 찬송가 합창이라든지 이런 비말 확산이 많이 되는 이런 모임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면서 여기저기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마치 그동안 화재가 나온 쉬운 환경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감염이 확산되면서 불꽃이 튀었을 때 여기저기서 화재가 나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이 수도권 지역의 대유행 가능성을 예고했죠.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미 수도권은 감염 확산세가 빠르고 위험도가 높아서 수도권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고 있고, 특히 이제 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 상업장이라든지, PC방, 노래방과 같은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운영 자제와 행정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치로 감염 확산세가 통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러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우리가 확진자 통계를 급증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진자 통계는 항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게 감염 현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급증한 다음에 결정할 때는 이미 추가적인 3, 4차 감염이 발생된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 국민들께서 특히 지난 주말과 이번 주에
어느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적 방역을 철저히 하셨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급증하는 추세가 계속 올라갈지 꺾일지가 결정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주변에서 보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확산세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스크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날이 더워지면서 덴탈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고 또 가격도 그에 따라서 뛰고 있는데 이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서 얇기 때문에 이 비말 차단과 같은 기능이 좀 우려가 되는데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존 덴탈 마스크만으로는 그 얼굴과의 밀착도가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감염자가 대화나 말을 할 때 수분간 공중에 떠 있는 비말을 우리가 이제 흡입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빈틈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보건용 마스크라고 해도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지 않고 얼굴과의 빈틈이 많다면 역시 보건용 마스크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덴탈 마스크의 어떤 편리성을 유지하면서 얼굴과의 밀착도를 높이는 마스크가 나온다면 기존 덴탈 마스크보다는 감염 차단 효과가 조금 높으면서 착용도 쉬운 마스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는데 지금처럼 좀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환경이나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의 보건용 마스크도 얼굴을 잘 밀착해서 쓰시고 또 손과 얼굴을 잘 씻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감염증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고 개인들이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게 우선 급선무로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 모습을 살펴봤더니 서울 시내 가계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 2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울의 생활 인구는 31번 확진자가 나온 2월 17일 이후부터 4월 중순까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외부 활동이 줄고 평소 지방에서 출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서울을 찾던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생활 인구 감소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중구, 종로구 등 상업 지역일수록 감소폭이 컸고 은평구 등 주거 지역의 생활 인구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생활 반경도 집 주변으로 좁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시고 밖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임을 하거나 업무를 보셨던 그런 상업 업무지구들, 도심이나 강남이나 그쪽 지역들은 생활 인구가 줄었고요. 주거가 많은 지역들, 큰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돼 있거나 저희는 강북, 도봉, 은평 이런 이제 아파트 지역들이 많은 지역들은 오히려 생활 인구가 늘어났죠. 서울 지역의 가계 매출액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주간 단위로 서울시 상점 매출액을 분석해봤더니 매출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때는 대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3월 첫째 주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들어서는 감소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이 급락했던 이 3월 첫째 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체감을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정도가 최고 없었고요. 이제 5월 달 들어서는 재난임금 나와서 지금 많이 회복됐죠. 그때는 시장에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왔다 갔네 그 정도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장사 안 되니까 10시에 나오고 또 일찍 9, 8시면 들어가고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 하나도 못 받고 갔네 그런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상점 매출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감소액으로 보면 한식업에서 약 7,400억 원이 감소해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큰 매출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매출 감소율로 보면 면세점의 매출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전년 대비 91%가 줄었고요. 여행사와 종합 레저 시설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은평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은평소방서는 2일 새벽 5시 15분쯤 은평구 불광동의 빌라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5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70대 남성 A씨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구와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7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거주자 A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마을, 복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그동안의 활동과 플랫폼을 토대로 양천시민사회연대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시민사회연대의 정미옥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단법인 양천마을과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또 양천구 사회복지기관 협의회가 연대를 맺게 됐죠. 이렇게 양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기투합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3년 전에 서울시에서 시민협력 성장을 지원하는 시민협력 플랫폼이라는 서울시 협치 사업을 지원받아서 사단법인 양천마을,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 2년 8개월 동안 양천 시민협력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네. 양천 시민협력 플랫폼 사업의 이제 공통 비전이 자치구 시민 주체의 성장을 통한 지역 협치 활성화, 그리고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 자립 전략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엔 또 활동과 성장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핵심 목표였고, 이러한 공동 비전과 혁신 목표를 바탕으로 많은 수기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양천 시민사회 연대가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시민사회연대가 하게 될 역할은 뭐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마을에서 마을과 사회적 경제, 복지가 만나서 양천 시민사회 연대를 창립한 것은 양천 지역 시민사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양천 시민사회 연대는 양천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과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더 많은 시민사회 조직들을 초대하여 협력하고 연대를 통해서 양천 시민사회가 가야 할 지속 가능성을 찾고 민간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협치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연대단체가 되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이 모이면 지역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예. 양천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내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예. 네,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이번 연대 결성의 가장 큰 목표라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실 예정인가요? 예. 양천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마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마을을 만들고 협동과 호혜의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주민이 주인 되는 지역 복지 체계를 만들어가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역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 모여서 각 활동의 영역을 양천 시민사회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민관 협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에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예. 그 양천 시민사회는 네트워크의 힘이 있습니다. 민간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협치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민간 협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도 양천 시민사회와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양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협치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것이 민간 협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 시민사회 연대는 민간 협치를 통해 지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양천 시민사회연대의 앞으로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